네,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학 영역 총평 및 해설을 맡은 더메드 총괄원장 한세아 선생입니다. 일단 먼저 우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치르시느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시험이 끝난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교차할 거예요. 오늘 같이 선생님이랑 이번 평가원 시험이 좀 어땠는지 살펴보면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학습하면 좋고 우리가 수능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총평입니다. 일단 이번 시험과 지난 수능을 먼저 제가 비교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현장에서 느꼈다시피 이번 시험 사실 쉬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평가원 시험 중에, 즉 6월 평가원 시험, 9월 평가원 시험, 수능까지 중에서 사실은 역대급으로 가장 쉬운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지고요. 그 결과가 가채점 점수로도 지금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좀 눈여겨보실 게 일단 좀 다음과 같은데요. 보통 수학 같은 경우는 시험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표준 점수 만점 기준으로 150점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만점 기준 140점이 안 될 거라고 예측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원점수 기준 등급 컷 같은 경우도 확통, 미적, 기하 전부 90점 초중반대. 사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만 틀려도 1등급을 못 받는다. 이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가 최근에 등장한 적이 없었던 시험 구조인데 일단은 평가원에서 의도적으로 시험을 좀 쉽게 내지 않았나 라고 저희가 예상해보고요. 당연히 1등급 컷이 다음과 같이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점차 점수가 내려가면서 2등급, 3등급 이런 형태가 진행되는 구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작년 수능 떠올려 봤을 때 84점, 88점, 확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쉬었기 때문에 94점 정도가 1등급 컷이었는데요. 보통은 지금 정도, 확통 같은 경우는 88에서 94. 미적 같은 경우는 80에서 84, 기하도 84에서 88. 보통 이 정도 선에서 1컷이 되는 게 최근 경향이었어요. 근데 확실히 이번 시험, 이번 9월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는 확통, 미적, 기하 전반적으로 무난했고 이 부분은 역시 평가원이 의도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에서도 과연 지금과 같이 쉬운 시험의 기조가 진행될진 아직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번 시험은 그냥 이번 시험 자체로 살핀 상태에서 앞으로의 학습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어와도 좀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도 살펴보셨다시피 사실은 국어도 어땠어요? 국어도 무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아마 시험 치르시면서 시험 왜 이렇게 쉽지? 문제가 잘 풀리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많았었을 것 같은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국어 과목도 그렇고 수학 과목 같은 것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좀 쉽게 내는 시험이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9월 평가원 시험의 만점은 수학 같은 경우는 139점, 국어 같은 경우는 130점밖에 안 나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이 어렵다면 수학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150점도 넘습니다. 표점 기준으로. 국어 같은 경우도 시험이 어려우면 140 초반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만점을 받아도 표준 점수가 지금 정도의 점수밖에 안 나온다라는 건 사실 시험이 확실하게 쉬웠다. 그래서 전반적인 학생들의 점수 상승이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점수의 인플레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쉬운 시험이 등장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한 문제 한 문제 되게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한 문제 한 문제에 따라서 어떤 입시 결과가 천차만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실수 없이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시험을 치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평가원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이 133, 2등급이 127 해서 쭉 진행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국어 역시 127부터 쭉 진행되는 구조. 해서 전형적인 쉬운 시험의 어떤 표준 점수 형성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마 살펴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평권 시험 이제 오답률 베스트 5를 살펴보면요. 이번 평권 시험 이제 오답률 베스트 5를 살펴보면 뭐 역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문항들이 이제 뭐 모든 과목에서 일단 탑 5 안에 들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쉬운 시험이든 쉽지 않은 시험이든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비해서 어떤 번호 배치가 그래도 많이 무뎌진 감은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30번, 뭐 22번 같은 게 역시나 이제 뭐 최고 이제 오답률 문항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객관식에서 보여지는 뭐 이제 14번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불편해하지 않았나. 조금 반가운 소식은 15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답률 탑5 안에 지금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곧잘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이제 21번, 29번. 어떤 주관식 이제 두 문제까지. 그리고 이제 기하 같은 경우는 20번도 많이 틀렸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오답률 탑5가 형성되어 있고요. 뭐 계속적으로 선생님이 전달하는 얘기인데 이제는 번호 배치가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치르실 때 특히 이제 2, 3점짜리 다 문제 푸시고 이제 4점짜리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안에서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21, 22 그리고 28, 29, 30번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문제가 어렵고 어떤 문제가 쉬울지 예전에는 어떤 배치된 문항의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었다면 지금은 사실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해당 파트 이제 해당 어떤 문항을 풀 때 현장에서 내가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또는 자신 있는 내가 많이 공부한 부분부터 먼저 푸시고 상대적으로 번호 상관없이 내가 조금 불편한 파트나 내지는 내가 좀 어려워하는 어떤 소재가 등장했다면 그 부분을 일단 좀 뒤로 빼셔가지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좀 시험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좀 시험 총평을 해보면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당 시험은 좀 역대급으로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제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또 이제 작년부터 좀 기조가 바뀌었죠. 이 바뀐 기조까지 뭐 다 통틀어 봐도 이 정도로 쉬운 수학 시험은 사실 최근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쉬운 수학 시험을 찾아보려면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좀 새로운 시험이었고 쉬운 시험이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평가원에서 뭔가 의도를 했다. 그래서 어떤 의도적인 일단 난이도 하향이 아닐까라고 뭐 생각되어지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언론에 이제 공표가 됐죠. 이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좀 이제 사교육 없이 뭔가 공교육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충분히 문제를 잘 풀고 이제 학습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공표를 했는데 사실 뭐 작년 시험만 놓고 보면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어요.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평가원도 지금 여러 고민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 고민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뭐 6월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안 쉬웠죠. 여러분들께서 다 경험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9월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는 쉬웠어요. 제가 6월 평가원 시험 이렇게 총평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평가원에서 좀 많이 내는 일반적인 수험의 패턴은 다시 말하면 6월달은 좀 어렵게 9월달은 좀 쉽게 무난하게 그리고 다시 수능은 일단 어렵게 내는 패턴이 많아요. 일단 이렇게 내는 패턴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의도적으로 좀 쉬운 시험을 냈고 어쩌면 교수님들의 생각보다 문제를 출제하신 교수님들의 생각보다 이제 조금 더 뭐 쉬운 시험으로 뭐 출제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 일단 뭐 수능에서 이럴 거라고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능은 그 자체로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부평이 쉬웠다고 수능도 쉬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되실 것 같고요. 수능은 일단 지금보다는 그래도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또는 어렵게 나올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마무리 학습을 하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마찬가지로 지금 바뀐 기조의 좀 핵심적인 얘기예요. 이전에는 뭔가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 4점짜리 문제, 난이도가 있는 뭐 킬러 문항들 같은 경우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실전 개념이 필요했었어요.
어느 정도의 실전 개념이 필요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평가원에서 제시하는 바뀐 기조의 시험들을 살펴본다면 뭔가 실전 개념 없이도 우리가 충분한 교과 개념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을 토대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잘 현장에서 풀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고1 과정,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이제 고1 과정의 어떤 고등상하죠. 요소가 좀 강화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고1 과정, 고2 과정, 고3 과정을 좀 충실하게 누적하셔가지고 어떤 학습을 하셨다면 충분히 좀 좋은 점수,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이제 시험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더불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쉬운 시험이었다. 교과 개념 강화,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기존에는 뭔가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가시면 낯선 문항들이 존재합니다. 낯선 문항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신유형이라고 얘기하는 낯선 문항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낯선 문항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굳이 얘기하면 21번 정도? 말고는 사실 그렇게 없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어디서 다 봄직한,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충실하게 교과 개념 공부하고 관련된 학습을 이어갔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잘 푸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지고요. 역시나 이번 시험에 뭔가 신유형 문제가 적게 나왔다 또는 낯선 문항이 없었다고 해서 수능도 그럴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신하고 보장하시면 안 됩니다. 바뀐 어떤 기조죠. 계산력과 연산력은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계산력과 연산력은 점점 중요해질 겁니다. 더불어 시간. 이번 시험이야 이제 시험이 그래도 좀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시간 분배 잘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항상 시험은 이제 시간 분배를 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지금과 같이 어떤 계산량이 늘어나는 시험을 치를 때에는 더더욱 여러분들께서는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 문제 푸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시간 관리 잘 못하시면은 해당 시험이 뭔가 힘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실수 없이 처음부터 꼼꼼하게 집중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을 좀 내가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라고 하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역시나 좀 계산력, 수학적 피지컬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학습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전반적인 이제 문항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은 공통 과목, 이제 수원 수투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난이도는 사실 중하, 이 정도로 이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4점짜리 중심으로 좀 언급을 한다면, 사실 9번부터 11번까지는 그냥 늘상 등장하는 무난하게 풀 수 있는 좀 전형성을 갖는 문항이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수열 얘기가 나왔는데, 수열이 등장했을 때는 해당 수열이 어떤 이제 의미가 있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해당 특수성을 통해서 적절한 표현을 하고 나열을 해서 연산을 이어가면 이제 충분히 잘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3번은 이제 정적분이 갖는 어떤 좀 의미죠. 이제 넓이와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게끔 이제 한 형태가 이제 13번 문제로 제시가 되었고요. 이제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가 등장했는데 여기에 고1 과정에서 공부하는 원도 같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들 간의 관계를 토대로 어떤 값을 유추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15번 같은 경우는 번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이제 함수와 이제 어떤 항등식, 역시 고1 때 공부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 어떤 답을 구할 수 있게끔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주관식, 단답형 문제를 좀 보시면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에서 제시하는 삼각함수 그래프만 여러분들께서 잘 그리실 수 있으면 충분히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이제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고요. 역시 이번 시험에서 그래도 학생들이 좀 가장 힘들어 했었던 문항은 21번이 아니었나. 최근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뭐 이제 소재죠. 이제 자연수 정수에 관한 얘기, 그리고 부등식에 관한 언급. 이 부분은 비단 이번 시험뿐만이 아니라 현재 평가원 시험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특히 4점짜리 변별 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학습은 여러분들께서 마무리하시면서 분명 좀 충실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2번 문제는 이제 귀납추론, 이제 우리가 계속 봤었던 이제 그 형식의 문항이 22번 마지막 공통문항으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선택 과목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제 선택 과목도 뭐 확률 통계, 미분적분, 기하,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했고요. 일단 뭐 무난했다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가장 큰 부분은 일단 우리가 그냥 기출문제에서 봤었던 유형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도 해당 문제를 푸실 때 그냥 어디서 봤었던 문제들, 그냥 내가 어디서 공부해본 문제들, 풀어본 문제들, 아마 이런 느낌을 좀 가지시면서 풀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확률 통계 파트 공부하시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께서 여겨야 될 거는 역시나 케이스 분류. 경우의 수도 그렇고 확률도 그렇고 4점짜리 문제라면 당연히 케이스 분류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답을 구하는 과정이 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 부분 연습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딱 적절한 수준의 변별력 문제가 아니었나 일단 생각되어집니다. 미적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확통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제시된 문제는 전형적인 기출 유형의 문항들이 제시가 되었고요. 역시나 이제 기본적인 교과 개념 충실하게 학습을 하셨다면 충분히 풀어볼 만한 문제들이 아닌가. 문제가 아닌가. 물론 이제 뭐 30번이나 뭐 28번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뭐 고민하시고 이제 뭐 학습하실 필요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미적하는 학생들 정도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연습과 이제 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역시나 미분적분의 핵심은 계산량이 타 선택 과목에 비해 많기 때문에 시간 배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이제 마지막까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항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13번 문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번 문제 보시면 지금과 같이 구간 분할 함수가 나와 있고요. 이때 구간 분할 함수가 이제 어떤 x축과 만나는 점을 pq, 그리고 x는 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이제 선분 pq와 이제 어떤 r과 관련해가지고 주어진 함수 fx와 둘러싸인 넓이를 a, b라고 명칭했을 때 a와 b가 같게끔 하는 k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문제의 목적입니다. 일단 이제 뭐 해당 문제 자체의 답을 구하는 과정이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하나 살펴보고 갈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fx가 구간 분할 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지금 몇 차 함수? 둘 다 지금 2차 함수가 나왔잖아요. 여러분들께서 2차 함수를 보실 때 일단 주목하셔야 할 점 하나. 지금과 같이 이제 최고차 항계수가 둘 다 무슨 수? 지금 마이너스 1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고차 항계수는 누굴 결정하냐면 2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최고차 항계수가 마이너스 1로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두 함수의 모양이 똑같을 거다라는 걸 사실 예상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지금 모양이 똑같다라고 얘기한 거는 결국 무슨 관계다? 이동 관계다. 우리 눈에 보이는 두 개의 함수는 결국 이동관계다. 이 생각을 하시고 해당 문제를 살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래프 관찰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함수, 이제 그래프를 한번 저희가 그려본다면 이제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함수를 보셨을 때 지금처럼 이제 어떤 대칭관계에 있는 이제 두 개의 함수가 이제 y축을 기준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주어진 함수 fx가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이제 pq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때 주어진 함수가 x는 k와 만나는 어떤 지점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살펴본다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이 이제 육안으로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주어진 넓이를 문제에서는 이제 A라고 명칭하고 있고요. 주어진 넓이를 문제에서는 B라고 명칭했을 때 이제 A와 EB라는 관계가 지금 보여지고 있게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래프 관찰을 해보니 결국 두 함수는 이제 누구에 대해서 fx 자체가 y축에 대해서 무슨 성을 갖는 대칭성을 갖는 어떤 형태가 되고 있음이 지금 관찰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지금 함수 fx가 y축에 대한 대칭을 만들고 있으니 문제에서 보여지는 a는 y축 기준으로 선생님이 이제 노랗게 색칠한 값과 그리고 선생님이 빨갛게 색칠한 값이 결국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 입장에서는 해당 넓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넓이를 2분의 a라고 명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넓이 관찰을 해볼 건데요. 일단 이 점 하나는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점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이 이제 누구랑 만나는 0과 만나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이 이제 0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점을 뭔가 이제 찾으려고 봤더니 뭔가 인수분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뭔가 근해 공식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점을 뭔가 직접적으로 찾기보다는 그냥 편의상 선생님이 알파라고 칭해 볼게요. 편의상 알파라고 칭해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쨌든 지금 이 빨간 색깔 넓이를 0부터 어디까지? 알파까지 fx를 뭐한 값? 적분한 값으로 명칭할 수 있게 되고요. 해당 값을 우리는 이제 a라는 넓이의 절반, 2분의 a라고 명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문제에서 얘기하는 비넓이도 관찰해보면 우리가 해당 지점을 알파라고 표현했을 때 결국 알파부터 이제 k까지 뭐 하면 적분하면 이제 b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 육안으로 관찰됩니다. 지금 b는 어디에 있으니까? 음수 구간에 있으니까 아마도 실제 해당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b라고 명칭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는 a와 eb가 같다라고 했으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eb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 2분의 a와 뭐가 같다는 얘기? b가 같다는 얘기. 그렇죠?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a와 b가 같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2분의 a라는 값은 0부터 알파까지 fx dx가 되고요. 그리고 b라는 값은 이제 마이너스 알파부터 k까지 이제 fx dx가 되므로 따라서 우리는 결국 두 식을 뭔가 간주하는 형태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알파가 있기 때문에 우린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적분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합쳐가지고 이제 어떤 연산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우리가 찾는 k 값은 0부터 이제 k까지 fx를 뭐 했더니 정적분했더니 해당 값을 뭘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값을 찾으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해당 문제의 답 k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과정 이제 0부터 k까지를 적분해 보시면 0부터 k까지를 적분해 보시면 양수 구간이 있는 함수니까 제 다음 식을 쓰시고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k는 양수니까 k로 나누고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결국 다음과 같이 이제 2차 식이 보일 거고요. 우리는 해당 식을 만족하는 k는 이제 인수분해 해보시면 얼마다? 6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해당 문제는 13번 번호대에 등장하는 문제 치고는 일단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 평가원 시험에서 봤었던 이제 근해 분리 관련된 문제와도 사실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유사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 평가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구간 분할 함수가 나왔을 때 근해 분리 관련된 형태에서 뭔가 이렇게 전환이 됐다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어떤 분리형 함수가 나왔을 때 이제 정적분과 넓이 사이의 관계로 뭔가 전환되는 형태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교과 개념 숙지를 잘 하시고 계셨다면 잘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네, 다음은 14번 문항입니다. 일단 y는 2x 승 위의 점 a,n, bn이 있고요. 이때 이제 a,n, bn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3, 그리고 해당 선분의 길이는 n 곱하기 루트 10이라고 명칭됐을 때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a,n, bn을 지나는 원이 로그 2x와 만나는 교점 x좌표 중 큰 값을 xn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값을 구하는 게 이제 해당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이제 지수함수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이제 어떤 관찰을 하고요. 그 관찰에 따른 어떤 결과를 가지고 다음 과정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y는 2x승 함수를 그려봤더니 일단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어떤 함수를 보일 수 있게 되고요. 이때 어딘가에 이제 AN과 이제 BN 이라는 두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주어진 두 점을 지나는 이제 직선의 이제 기울기가 얼마가 되고 있고 3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해당 선분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있다? n 곱하기 루트 10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의 어떤 기울기나 그리고 선분 길이가 나왔을 때 반드시 살피셔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아요. 즉, 두 점을 지나는 무슨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뭔가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이런 느낌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해당 길이와 해당 길이를 가지고 우리는 기울기와 이제 누구에 관한 얘기, 선분 길이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 문제에선 지금 주어진 선분 길이를 루트 10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예분의 예가 3이 돼야 되므로 우리는 이런 형태, 각각의 길이가 n 그리고 3n이면은 우리는 이제 주어진 빗변의 역할을 하는 an, bn의 선분 길이가 루트 10n이 될 수 있게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과 같은 이제 주어진 삼각형을 관찰하면서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를 뭔가 얘기해 보는 게 일단 해당 문제의 첫 번째 언급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심이 y는 x 위에 있으면서 a,n, bn을 지나는 원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어쨌든 문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원이니까 좀 원에 관한 관찰을 해보면, 어쨌든 해당 원의 중심은 어디 위에 있고, 이제 y는 x 위에 있고, 해당 원의 중심은 어디에 있고, y는 x 위에 있고, 이제 아마도 우리가 방금 그렸었던 이제 어떤 y는 이제 2x승, 그리고 an, 이제 bn 같은 형태가 있는데, 그쵸? 이제 왜냐하면 주어진 원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어야 되니까요. 이때 우리는 이제 해당 원이 이제 누구와 로그 2x와 만나는 점을 찾는 것도 지금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로그 2x를 그려가지고 원과 만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성질을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셔야 됩니다. 지수함수 y는 2x와 이제 선생님이 새롭게 그려낼 y는 로그 2x는 우리 무슨 관계였죠? 네, 맞습니다. 역함수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두 함수는 y는 x에 대한 무슨 도형? 선대칭 도형인데, 원이라는 도형은 역시나 중심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어떤 로그 2x 함수를 그렸을 때 만나는 두 점은 해당 원이
지수함수와 만났었던 두 점과 무슨 성을 갖는, 대칭성을 갖는 두 점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두 점의 좌표 중 이제 큰 지점의 x좌표를 문제에선 뭐라고? xn이라고 명칭하고 있는데 결국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y는 x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므로 우리가 찾는 xn은 어느 점에? bn이라는 점에 무슨 좌표? y좌표로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이제 xn이라는 점은 결국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지수함수 위에 있는 bn이라는 점에 무슨 좌표로서? y좌표로서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 우리는 뭘 구하는 게 목적? x1, x2, x3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n값 대신 1, 2, 3을 넣어보면서 이제 마지막 연산을 이어가 볼 건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 우리가 찾는 지점은 어떤 지수함수가 있을 때 결국 이제 bn에 무슨 좌표가 필요하다? y좌표가 실제로 문제에서 얘기하는 누구였다? xn이었다. 더불어 우리는 해당 길이가 n이고 해당 길이가 얼마? 3n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 어떤 지수함수 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이제 연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x1, x2, x3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n 대신 1, 2, 3을 넣어가지고 각각 값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일단 n에 관한 어떤 일반적인 식을 만들어서 얘기를 이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이 일단 임의의 an이라는 점의 좌표를 k라고 설정한다면 bn의 x좌표는 k 더하기 n이 될 거고요. 이때 마찬가지 an의 y좌표는 2의 k승 그리고 bn의 y좌표는 2의 k 더하기 n승이 되는데요. 이때 y좌표끼리의 차가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3n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식을 뭔가 정리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이제 k 값을 구함으로써 문제에서 요구하는 x1, x2, x3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 과정을 이어가면 이제 n 대신 2를 넣어준다면 주어진 식은 2의 k승이 이제 얼마? 이제 3이 되는 구조가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2의 k 더하기 n승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2의 k승 더하기 3n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형태가 더 쉬울 것 같네요. 우리는 xn이 2의 k승 더하기 3n이라고 명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n이 1일 때 x1은 2의 k승 3 더하기 3 곱하기 1 따라서 x1은 6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과정을 거쳐서 n이 2일 때는 같은 과정을 거쳐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2의 k승 곱하기 2의 2승 마이너스 1이 얼마? 6이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2의 k승은 2가 나올 거고요. 따라서 x2는 2 더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8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는 x3까지 구해야 되니까 n이 3 일 때는 역시나 대입해보면 2의 k승 곱하기 2의 3승 마이너스 1은 곱하기 3 9가 나올 거고요. 그럼 2의 k승은 7분의 9가 나오고요. 따라서 x3는 7분의 9 더하기 9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x1, x2, x3를 다 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으니까
전부 다 더해 주시면 7분의 9 더하기 23.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7분의 9 더하기 23이 되고요. 따라서 마지막 연산을 이어가시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서 이제 학생들이 좀 가장 불편함을 느꼈고 그리고 좀 낯설다라고 이제 여길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어쨌든 해당 문제는 그래도 최근에 가장 좀 이제 주요 소재 중 하나인 어떤 부등식과 관계 그리고 어떤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함수 F를 추론하게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문제에서는 어떤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이 등장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등식을 보시면 일단은 좀 특수한 순간 을 중심으로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부등식이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먼저 관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2K8과 2K 빼기 8과 4K 제곱 더하기 14K가 같아지는 순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당 이제 어떤 방정식을 이제 풀어봤더니 결국 K가 -1과 -2일 때 이 두 순간만큼은 해당 식의 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같아지고 있어. 따라서 그 사이에 있는 주어진 식 역시 어떤 순간 이때만큼은 해당 식의 값과 똑같은 값을 가져야 한다는 걸 우리는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어떤 언급을 한번 해보면요. 우린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K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해당 식의 값은 -10이 되고요. 그리고 -2를 대입해보면 이제 해당 식의 값은 -12가 되는데 아마도 주어진 부등식은 -1일 때와 -2일 때 이제 주어진 값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선생님은 이런 식을 한번 세워가지고 다음 과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즉, K가 -1이 되면 2분의 F1 마이너스 2분의 F-1은 방금 얘기한 누구와 같아야 된다? -10과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K가 -2일 때는 마찬가지 2분의 F0과 F-2 값이 이번에는 -12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fx가 이제 최고차 함수가 얼마인 1인 몇 차 함수임을 알고 있으니까 3차 함수임을 알고 있으니까 뭔가 주어진 식을 토대로 어떤 과정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따라서 해당 식을 토대로 이제 마지막 과정을 이어가 보면 우리는 fx를 모르니까 일단 지금과 같이 명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x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번에 fx 더하기 2 빼기 fx를 빼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해당 식에다가 주어진 값을 넣어서 어떤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식을 뭔가 이어가 보면 2분의 1을 넣어주면 A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고요. 그리고 -1을 넣어주면 얘가 되는데 주어진 차가 -10이 돼야 되니까 연산을 이어가시면 일단 우린 다음과 같은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B는 -11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진 식도 우리가 관찰을 이어가 보면 F0은 그냥 C니까 C 빼기 F-2는 마이너스 12였으니까 마찬가지로 해당 연산을 이어가시면 8 마이너스 4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우린 b값이 얼마임을 알았어? 마이너스 11임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보여지면서 이번엔 누구 값을 얘기할 수 있다? a 값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a 값을 연산해 주시면 2분의 5가 나오네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a랑 b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c 값을 못 구했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사실 우리는 fx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f'3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fx가 아닌 fx의 도함수, 즉 누구를 몰라도 C 값을 몰라도 우린 도함수 얘기를 할 수 있으니 이제 해당 부분을 토대로 마지막 과정을 이어가 주시면 21번의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과정 이어가 주시면 우리가 구한 이제 식을 토대로 x세제곱 더하기 2분의 5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c가 우리가 찾는 fx였고요. 우린 해당 함수의 도함수가 필요하니까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시면 다음과 같은 함수가 나옴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f'3은 주어진 식을 연산해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21번 문제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낯설거나 또는 신유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일단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결국 해당 문제는 그냥 부등식 문제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등식 문제는 항상 특수한 순간, 특수한 지점을 중심으로 생각을 확장해 나간다. 그럼 여기서 특수한 순간은 언제? 등호가 성립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하셔가지고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위주의 어떤 생각을 이어가시고 마찬가지 계산과 연산 과정을 이어가 주신다면 충분히 해당 문제 역시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몇 문제 좀 살펴봤고요. 이제 좀 9월 평가원 총평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60일 가량 이제 수능까지 남은 시간인데 이제 해당 기간 좀 충실히 내가 좀 갖고 있는 좀 약점 잘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마지막 2달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학습하신 부분이 또 시험장에서 분명 결과로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면서 일단 학습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9월 평가원 시험 쉬었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에서도 쉬울 거란 보장 없습니다. 부평과 수능은 독립시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치르실 수능은 일단 쉽지 않고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수능장에서 치르는 시험은 또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과는 달라요. 그 긴장감이나 부담감이 분명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이 쉽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 다른 거니까 남은 학습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면서 뭔가 좀 마인드 컨트롤하는 법까지 좀 같이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뭐 이제 기조가 바뀌었고 트렌드가 중요하고 하지만 역시 기본적인 역량을 좀 여러분들께서 충실히 갖추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실전 개념보다는 교과 개념에 충실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피지컬, 계산력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본적인 역량 여러분들께서 좀 늘리실 수 있게끔 마지막까지 충실한 마무리 학습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기간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결국 수능의 성패를 가릴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수학 교과도 그렇고 뭐 국어 교과도 그렇고 뭐 탐구, 영어 이제 각각 여러분들께서 이제 과목 공부를 하시면서 충분히 내가 부족한 거 잘 챙겨가면서 이제 마무리 학습하시면 분명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더메드 교육 그룹은 언제나 우리 수험생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더메드 수능, 입시 전문관, 자기주도 학습 몰입관, 그리고 이제 개별 단과 수업까지 저희 학원에서 이제 다 진행할 수 있으니 혹시 해당 부분 관련된 이제 문의가 있으시면 편하게 저희 학원으로 연락 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남은 기간 이제 충실히 학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어떤 좋은 이제 결과 낼 수 있게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메드 교육그룹 이제 한세아 원장 및 저희 교직원들은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